ETF 승인이 되어도 왜 오르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그 고민. 제도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환입니다. 2024년 1월 17일 방송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44분이고요. 지난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살짝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알트들에 대해서는 월요일 방송에서 단타 라인이 나오니 단타 정도로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직전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약 9,000개의 BTC를 전송한 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에 의한 하락 이후에 가격 하락도 잠시적으로 있다가 바이낸스에서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43,000을 회복했고요. 한때는 43,500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43,000을 다시 반납하면서 박스권 구간으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현재 박스권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간은 약 1주? 아니면 2주까지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은 1월 동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런 이유는요. 비트코인 자체가 현재 월봉을 보면 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차트로만 보면 현재와 같이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하락, 그레이스케일 이후의 하락,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전하지만 결국 과연 이 이상의 이상을 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 가격에 대해서 상승으로 다시 외바닥을 찍고 갈지 아니면 큰 하락으로 갈지는 결국 중요한 기로인 1월이 지난 시점 1월 24일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월봉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월봉은 윗꼬리가 정말 길게 나왔습니다. 월봉의 윗꼬리가 정말 길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이상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4,742 이 이상으로 가격을 줄지는 솔직히 의문이고요. 지금 1월 17일 기준으로 1월 말까지 가격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윗꼬리를 어느 정도까지만 만드냐의 문제일 뿐이지 크게 1월은 큰 장 변동성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비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났을 때 비트코인 흐름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락으로 크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또다시 흐르고 있고요. 그 흐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일단 장기 홀더가 일부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루 그리고 레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블루가 장기 홀더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숏텀 이제 단기 홀딩 물량들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서 이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꼭 알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비트코인 홀딩하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의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홀더가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숏텀 물량이 오르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요. 장기 홀더가 하락으로 바꾸고 숏텀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물량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차트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두 개의 덩어리들을 봤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나오는 시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덩어리가 장기 홀더가 아래로 내려가고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시점은 고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손바뀜이 나왔던 포인트들을 잘 보세요. 자, 파란색이 내려갔고요. 빨간색이 올라갔죠. 파란색이 내려갔고 빨간색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다 어떤 시점이었는지 잘 보시면요. 바로 고점이었던 부분입니다. 이 지점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덩어리의 깊이들이 어떻죠? 하나, 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덩어리가 나올 때인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기간적인 덩어리가 나왔던 구간들 있죠. 이 덩어리가 나왔던 기간들의 평균을 내봤을 때 지금이 또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손바뀜에 나오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 것까지는 조금 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이 내려가고 빨간색이 올라가는 부분이 손바뀜 구간이라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아셔야 할 거 보시면 파란색이 내려가더라도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내려가더라도 가격은 올라가다가 결국 최고점에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구간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아니라 더 상승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내려가는 구간마다 이제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도 내려갈 때의 흔들림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갈 때 흔들림 하면서 점차 가격이 덤핑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 한 번씩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최고점에 대한 덤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가 하락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비썸 업비트에 돈을 더 넣었는지 바로 주워 담으려는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일단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기업 코인쉐어스는요.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마이너 및 비상장 마이너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생산 비용과 수익성을 보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전했다고 하는데요. 채굴 보상의 반감기 후 고비용의 마이너스는 수익 감소에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반감기 후에 마이너의 평균 비트코인 생산 코스트는 비용이죠. 1BTC당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캐기 위한 비용이 1BTC 기준으로 37,856달러 손익분기점은 그러니까 37,856에 내가 캐서 그 이상으로 팔아야 이익일 거잖아요. 그 이익점이 4만 달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 손익분기점은 4만 달러가 예측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결국 빗대서 보자면 우리는 과거의 반감기마다의 차트에 대입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2023년도 3분기에는 각각 16,800달러와 25,000달러였지만 반감기를 맞으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27,900에 37,800. 자, 우리가 2024년도 이제 반감기를 맞이하죠. 근데 반대로 2020년도에도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때였죠? 바로 이때였죠. 2020년 4월 이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로나 그리고 반감기 이게 맞물렸었죠. 근데 이때 가격을 잘 보세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이 가격을 찍고 올라온 기점이 3,918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차트를 비교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2020년도 그럼 2016년도에 또다시 반감기가 왔을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4월 기점으로 또 왔겠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가격들을 잘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가격적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기간 있죠. 2016년, 2012년 이런 기간들이 바로 이 고점이 나왔던 부분보다 하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때 나왔던 가격이 1135였죠. 그리고 하락을 하고 이때는 하락을 했던 가격이 기존 저점을 또다시 위배하지 않았고요. 또다시 상승이 왔을 때는 하락을 했지만 또다시 이 가격이 여기 가격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035까지는 떨어졌지만 결국 고점보다 탈환하지 않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보시면 이번 2016년부터 2020년도 반감기 이후에 상승했던 이 흐름이 다시 하락을 했지만 다시 고점까지 왔을 때는 결국 또다시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오는 이 상승분 있죠. 이 상승분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하락은 이 라인까지는 도다시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추세 라인에 걸려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접점입니다. 뭐냐? 바로 이 강하게 돌파했던 이 흐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왼쪽 어깨고 머리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올 거라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라인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지지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로는 사실 보고 있지 않고 단기적으로 하락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 하락을 보는 데 있어서 맥시멈이 어디냐 하면 결국 여기를 이 채널 강한 상승 채널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이 라인을 뚫리지 않으면서 왼쪽 어깨, 머리 하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반드시 저는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반감기 이후에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했죠? 바로 4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만 이하로 주는 채굴자들의 단가는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어도 오래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반드시 베팅을 해볼 만한 이유는 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 한 번에 떨어지기보다는 한 번 반등을 오더라도 더 갈지 아니면 이게 진짜 오른쪽 어깨에서 다시 추락을 할지를 보더라도 결국 저는 여기서 풀베팅을 해볼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월봉상 윗꼬리가 달렸지만 한 번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하락은 또다시 여기 라인을 위배하지 않는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더라도 다시 이 안에서 삼각수렴상 또다시 차트가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반등을 해서 또다시 이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반감기 후에 채굴자들의 손익분기점은 1BTC 4만 달러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짚어드린 것처럼 손익분기점이 4만 달러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코스트 비용으로 내는 건 3만 7천 부근인 겁니다. 결국 채굴자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선 4만 달러 이상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 4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흐름이 저는 한 번쯤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이 가격 아래로는 정말 다 주워 담을 생각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해빙기로 인해서 2009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모두 이 점들을 봤을 때 올해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마이닝 보상은요. 현재 6.25에서 3.125 BTC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네트워크는 지난해 해시레이트가 104% 급상승하는데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이러한 급속한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서 저는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1월과 3월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감기 이전의 하락은 저는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왔었던 해빙기의 평균적인 흐름은 30%에서 크게는 65%입니다. 그러면 60%까지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29,700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채굴자들의 손익분기점, 또한 두 번째 저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대추세 라인이 깨지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4,500을 거의 맥시멈이라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기간적인 기간은 일단 2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빙기 반감기 진행률은 93%입니다. 이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 93%에 왔을 때 전후, 앞, 뒤로 큰 변화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기간은 앞으로 1월 17일 오늘 기준으로 2월 중순 안으로 이 한 달 안에 무슨 일인가 크게 저는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것처럼 큰 추세 라인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그 맥시멈 가격은 35,000 라인, 이 라인을 마지막으로 하락을 하고요. 다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나겠죠. 첫째는 일단은 둘 다 공통점은 34,500까지는 하락으로 보고 있고 이 하락은 중순경까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은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베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고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가격을 진짜 줄까요? 저도요. 못 삽니다. 저 가격이 줬을 때 사람들이 살 것 같으세요? 저는 저 가격 오면 더 떨어진다고 오히려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러한 가격이 왔을 때 그 느끼는 감정들은요. 정말 더 포모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가격 오면 산다? 그런 사람 치고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제 50마가 시간을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단기적인 흐름이다. 이걸 좀 더 초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일단 1월 17일부터 1월 말일까지는 큰 흐름상 일단은 차트가 더 크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하락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높이 올라야 더 낮게 떨어질 수 있다는 말처럼 일단은 단기적으로나마 차트를 다이빙 때를 만들려고 차츰차츰 우상향을 하다가 다이빙 때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파란색 200일선이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현재는 대추세 라인에 직면을 해서 저항의 윗꼬리가 생겼고 윗꼬리를 만들었고 음봉으로 진행 중이다. RSI조차도 오버바트 자체도 보시면요. 이 RSI가 왼쪽보다 보통 쌍봉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2021년 나왔던 차트도 보면 이 외봉에서는요.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쌍봉으로 접었을 때의 크기는요. 더 크게 떨어집니다. 현재도 보시면 이 쌍봉의 흐름이 RSI 수치당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RSI 수치를 보세요. 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패턴 있죠. 이게 정확하게 정말 많이 나오는 쌍봉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저희는 이 차트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트들 중에서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턴 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나요? RSI 수치가 내려가는 순간 더 많은 하락이 나오죠. 1대1로 이렇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나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그 다음 꺾이고 그 다음 RSI가 떨어질 때 그때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RSI 수치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순간에 좀 더 큰 폭락의 흐름으로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그 전까지는 이 수치들이 아직까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필요한 구간 안에서 움직인다는 의견은 잘 알겠는데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 1월 기간 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큰 하락보다는 다이빙 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박스권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냥 떨어지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뭐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월봉만 봤을 때 지지라는 게 한 번에 깨지는 것보다 여러 번 두드려야 깨지는 것처럼 지금도 보면 이거를 1대1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떨어진 거를 1 그리고 이게 조정받았고 1로 이거만큼 깊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뭘 하면 되죠? 지금 이 차트만 봤을 때 손절가만 잡으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5,734만 5천원. 이게 언제였죠? 이번에 나왔던 양봉 있죠? 여기가 뚫리면 이제부터는 여기 자체가 저항으로 다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대신에 스탑으로 무조건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이 흐름도 보고 있고 다이빙 때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다시 말아 올리는 흐름 이 흐름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거죠. 시간을 더 끌고 떨어지냐 아니면 그냥 지금 떨기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현금 배율량은 높게 가지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툭 튀어오르는 알트들 있죠. 똑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무비블록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세이나 이런 것들 지금 뭐 계속 이슈 터지고 있잖아요. 이슈가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무비블록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지금 방금 전에 얼마를 스탑으로 잡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게 보시면 비트랑 똑같은 움직임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쐈잖아요. 제가 비트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를 잡을 때 여기서 여기가 스탑로스를 잡고 여기서 만약 여기 지지를 받는다? 그럼 여기 지지받고 또다시 올릴 거잖아요. 여기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저항받고 내릴 거고요. 결국 비트가 스탑로스를 잡았던 이 일본 가격 기준으로 알트들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애들과 올라가지 않을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비블록도 반대로 이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반환하는 방향으로 왔다면 스탑로스였겠죠. 근데 얘는 반대로 지지를 받고 올라갔잖아요.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트가 N자 패턴으로 떨어지는 패턴이라고 하면 알트들이 움직이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게 비트가 횡보를 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알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라? 바로 1월 14일 날 나왔던 비트 기준 있죠. 1월 15일, 14, 15 이때 나왔던 이때가 손절가 양봉으로 턴을 했던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뚫리면 스탑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손절가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무비블록처럼 여기를 지지하는 형국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알트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주봉 월봉까지 해가지고 멀리 본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해야 할지 정확히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라나 잘 보시면 정확히 말했죠. 선행을 하느냐 후행을 하느냐. 근데 먼저 선행으로 여기를 지켰고 또다시 여기서 반등을 맞았죠. 그러면 지금 차트들이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다르지만 먼저 선행을 하고 있느냐 후행을 하고 있느냐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여기서 반등을 하고 여기서 꺾이느냐 이거를 보는 게 지금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리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또다시 지켜지고 여기가 지켜진다고 하면 여기서 또다시 반등을 해서 단타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열리는 게 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를 먼저 나열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다가 나열을 하다가 이 나열하는 코인들이 또다시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스탑로스를 걸고 진입하는 근거를 만드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최소한 지금 장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2K부터 다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더리움과 리플 2개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ETF까지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를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중도 적고요. IPO 때문에 갖고 있었지만 솔직히 리플로 큰 수익을 번다라는 생각 자체를 솔직히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 때문에 왜 오르지 않을까라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이해는 되지만 결국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제도권화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도 제도권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십 년의 공백 기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던 것처럼 ETF에 대한 거, 호재성 이슈들을 항상 어떻게 접근하라 했죠? 호재가 소멸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 마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1, 2, 3, 4 요번에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 5, 이 5가 정말 크게 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제가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로 본다 했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파동상 헤드앤숄더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1, 2, 3, 4, 5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을 또다시 왼쪽 어깨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머리로 만들어가는 부분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차트가 나오는 흐름은 결국 하락을 보는 공통된 구간 여기 이후에 나오는 흐름이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느냐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GBTC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 ETF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정상적인 물량인가는 저는 감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ETF가 나오고부터요. 정말 요즘 뉴스들을 보면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매도 물량은 늘어났지만 유입된 자금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유입된 자금이 대부분 뭐냐면 상장된 ETF에 대한 개미들의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과연 세력들이 그 ETF에 대한 기대 물량을 수익으로 만들게 할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블랙록이라고 하면 굳이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온 시나리오는 제가 그냥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고요. 제가 위로 올라갔을 때 저의 투심이 무너질 것을 판단을 해서 저는 일단 지금은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시간을 많이 끌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두려움도 이해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향후 방향성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